안녕하세요. 2025년 7월 5일자 200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보시죠. 네, CL 차트고요. 지난주 금요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월요일, 화요일 내려와서 65.27 요거 사이에 두고 도지 만들고 끝났는데, 월요일도 도지였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수요일에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67.71까지 닿나 싶었는데 닿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빠졌고, 금요일날 빠졌는데 사실 이게 금요일이 아니죠. 보시다시피 이게 월요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일장이 그 얼리 클로즈 12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2시 15분이었나요? 그때 끝났죠. 그래서 그 휴일에는 그 전날 시작해서 현지 시간으로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12시 반이었나요? 네,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5시 지으라서 6시에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한 6시간 정도가 빠지는데, 그래도 하프장이라고 보통 하는 그 오전장,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낮 1시니까 거의 12시간 이상 진행이 되는, 12시간이 뭐예요? 거의 6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 지나서 12시까지니까 18시간 이상 지나는 그런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을 그 다음날 장에다가 통합을 시키죠. 네, 그래서 목요일날 끝나고 목요일날 저녁 6시부터 금요일날 낮 익스체인지 시간입니다. 낮 12시까지 돼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금요일장이 아닙니다. 7월 4일이 그 미국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또 일요일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 다시 그 다음날 저녁 5시까지 가는 그것과 금요일에 18시간을 합치는 거죠. 18시간 플러스 23시간을 이렇게 합칩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이제 월요일장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금요일날 장이 벌어졌어도 이렇게 지금 금요일에 7월 3일 오후 6시에 장이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장이 움직였는데, 얘는 금요일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그러니까 7월 6일 저녁 6시에 또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나서 6시, 그러니까 5시죠. 5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월요일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얘는 다음 주에도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끝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난 장은 월, 화, 수, 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얘기를 안 해야 되겠죠? 아직 얘 끝난 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더 이렇게 밑에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에 도지 만들고 화요일에 65.27 이 사이에서 저기 위에서 보시면 알겠 65.98하고 64.67 2달러가 채 안 되죠? 1.3달러 정도 되는 건가? 1.31 정도 되겠네요. 그죠? 1.31달러의 그 볼라틸리티를 만들었고, 그쵸? 화요일장은. 그리고 월요일장도 비슷했고, 이제 수요일장은 조금 이제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목요일장은 내려오면서 이쯤에서 이제 끝이 났죠. 그리고 데일리 볼라틸리티도 67.58, 66.53이니까 뭐 1달러가 1달러 3센트? 5센트. 1달러 5센트. 1.05.
1.05에 해당하는 그런 볼라틸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많이 한 것도 62.58에서 65.23이니까 2달러 좀 넘는 정도. 2달러 15인가요? 25인가요? 네, 2달러 25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전에 있었던 때의 볼라틸리티를 보시면 좀 얘기가 다르죠. 물론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1달러 수준으로 계속 갈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이 레인지가 굉장히 좁았었죠. 그런데 지금 이 레인지가 여기선 이렇게 크게 이제 전쟁 때문에 움직였다가 이렇게 좁아졌고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거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지 않고 여기 이 근처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67.71까지는 못 가고 67.58까지 갔는데 그 다음날은 67.58, 둘 다 고점 보시면 67.58, 67.58이죠. 67.18이군요. 얘는 이게 67.58, 그 전날도 67.58, 그죠? 67.58이 새로 만들어진 어떤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레인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중요했었던 이 핑크색 레인지, 그 레벨, 이 레벨도 여기서 이제 뭐 이 레벨이 지금 그 67.71하고 67.58 정도니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얘를 이 다음에는 아마 이 얘를 빼고 이 67.58을 기준으로 놔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기서 다시 더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 65.27, 64.36 얘가 강하죠. 64.36, 그리고 이 밑에 64.01에 해당했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61.8% 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레인지, 그러니까 67.71 하고 여기에 있는 64.01, 다시 말해서 64와 67.58, 그래서 67.5라고 생각을 하면 64와 67.5, 3.5달러 레인지에 묶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뚫고 올라갈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오페크 플러스가 그 증산 논의를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증산하는 게 좀 더 확실해 보이고,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조금 더 빠지고, 그게 한 3달러, 2달러에서 3달러 사이가 된다고 치면 상한선이었던 67.75와 하한선이었던 64 라인에서 64가 상한선이 되고 64가 상한선이 되고 그거가 3달러 정도 내려오면 61과 64.5, 뭐 64와 62.5 정도의 64에서 3을 빼면 61이니까요. 60.5가 되겠네요. 60.5. 여기 이렇게 이 레인지가 되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2, 3달러라고 하면은 64에서 61.5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로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61.5에서 65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의 레인지. 그래서 요게 이 밑으로 시프트 다운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오페크의 증산의 영향이 조금 더 축소가 되면 2달러 정도다 그러면은 67.5가 65.5가 될 거고, 65.5에서 62 사이 뭐 이런 정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 차트 보시면 뭐 지난주에 월요일, 화, 수, 목, 금까지 그냥 쭈루루루 올라갔죠. 그리고 나가서 이게 그냥 계속 된 거죠. 월, 화, 수, 목, 화요일에 살짝 밀렸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계속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서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이 사이에서 장이 움직이고 중간에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이 이 고점에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가 하나 있다. 물론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는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저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패러렐 채널처럼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꺾이는 어떤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목요일에는 이 레퍼런스 라인을 뚫고 올라갔지만 월요일장에서, 월요일 아직 끝나지 않은 월요일 여기서는 일단 밀려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더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은 뭐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이 레퍼런스 라인이 작용을 해서 이 올라가는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지지선으로 해서 다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게 이렇게 바로 내려올지 조금 더 시차를 주고 여기까지 닿고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닿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얘가 컨펌이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고점으로 만들어서 레벨로 쓰는 게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얘가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어떤 중요한 가격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도 이게 월요일 봉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봉이라서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그냥 바늘이 되는 거고 이 보디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라인 레벨 그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내려왔다고 보니까 요 레벨을 일단 그려주고 월요일장 움직이는 걸 보고서 얘를 지울지 계속 놔둘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는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지만 조금 늦춰지면서 이렇게 곡선을 지면서 이렇게 모멘텀이 조금씩 약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던 거하고는 다르죠. 뭐 굳이 라인을 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아니면 얘를 지울게요 살짝.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여기서는 뭐 굳이 그리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라인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선으로 한다면.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게 살짝 이렇게 밀려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느낌이 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월요일에 초반에 해당되는 봉에 음봉 만들어진 상황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이렇게 점점 살짝 힘이 딸리면서 꺾여져 내려오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 지지선은 얘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밀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확실하게 받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저 밑에서 올라오던 이 트렌드 라인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저항을 받겠구나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Q인가요? 네, NQ. NQ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화요일부터 ES랑 디커플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ES는 같이 떨어서 올라가고 도지를 만들면서라도 그래도 양봉 만들면서 밀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신기하게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 그린 거에서 딱 저항받고 밀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봉을 보시면 ES랑 너무 달라요. 보통은 이 크기만 다를 뿐 양봉이면 양봉, 음봉이면 음봉은 거의 매칭이 되고
그리고 이 길이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해도 트렌드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ES랑 NQ가. 그런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오면서 ES랑 다른 모습을 보였고, 수요일에 올라가는 것도 일단 얘는 내려왔었으니까 수요일날 올라갈 때도 화요일 고점까지도 닿지 못하게 됐고, 목요일도 더 치고 올라가기는 했지만 ES도 더 치고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로하이 레퍼런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또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는 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거기에 이 옆에 있었던 또 다른 트렌드 라인까지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버렸죠. 이 파란색 선, 파란색 트렌드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올라가는 모멘텀도 이렇게 꺾이는, 자연스럽게 꺾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훅 꺾였다가 올라가서 다시 꺾이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이 NQ가 ES보다 훨씬 더 강하게 꺾였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다시 내려올 확률이 ES보다 더 크다고 봤을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되, ES마저도 힘이 붙여서 좀 밀리는 마당에 NQ는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내려온다고 해도 얘가 크게 강하게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게 ES보다는 덜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부터는 또 다시 서로 코릴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NQ가 지지를 받을지 ES가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모습은 달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 지지 트렌드 라인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서 내려와서 ES가 지지를 받건 NQ가 지지를 받건 서로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지선이 NQ에서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꺾여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얘가 뚫리면 ES도 같이 덩달아서 이 트렌드 라인 지지선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ES도 그렇고 NQ도 그렇고 확실한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게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건 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이건, 뭐 두 개나 겹쳐 있는 거는 ES도 비슷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더블로 저항을 받지는 않고 조금 더 올라가서 크로스되는 선이 나왔었지만, ES는, NQ는 그렇지도 않고 여기서 더블이 바로 나왔고 여기서 꺾인 상황이니까 월요일에는 더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매크로들이 어떻게 또 다시 작용을 해서 영향을 줘서 다시 랠리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요일에 정규장은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온 그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하락에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Q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보시면, 좀 재밌는 모습이 나왔죠. 얘는 왜 이렇게 잘 안 맞는 느낌이죠? 얘를 뭐 이렇게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지 말고 여기 가까이서 해서 조금 지켜볼까요? 조금 이렇게 예쁘게 겹치지 않게 그려보았습니다. 위에서 얘도 안 맞는 것 같죠? 왜 안 맞지? 됐죠? 맞았죠? 예, 맞았고, 얘도 더 가까이 해서 뭐 이쯤에서 이렇게 만들면 확대를 했을 때도 잘 맞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토요일, 일요일 올라갔다가 월요일, 화요일에 빠져서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힘받고 105, 660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요일날 밀려 내려와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은 다음에 현재 108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한 1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날이 바뀌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죠. 아닌가요? UTC니까 2시간 더 넘게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 어쨌거나 여기서 지지받았다는 건 변함이 없고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108-100도 지금 의미가 있는 선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안 움직이네요. 지금 아직 장이 끝난 게 아닐 텐데. 그리고 여기 위치에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서 수요일까지만 해도 여기서 확실하게 저항 받는구나 했었는데 목요일날 얘를 지지선으로 삼고서 살짝 올라가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뚫리나 싶었는데 걸쳐 있고 뚫리진 않고 바로 밀려 내려와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에 어디서 봤냐면 우리 여기서 봤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뚫리긴 했지만 다시 들어오고 또 여기 일시적으로 뚫리긴 했지만 다시 밀려 들어오고 걸쳐 있습니다. 완전히 컨펌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뚫렸다가 내려오고 뚫렸다가 밀려 내려오고 이게 지금 거의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뚫리냐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완전히 뚫고 올라가서 이 고점을 뚫습니다. 그죠? 뭐 여기쯤에서는 이제 뭐 트럼프가 되네, 해리스가 되네, 뭐 이 얘기 있을 때 이제 조금 더 볼라타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다?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요 다운 패러렐 채널 이 안쪽에서 갇혀 있었죠. 지금 분위기가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죠.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서 패러렐 채널 그릴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하고는 얘는 뭐 다른 데하고 닮을 수도 있겠지만 얘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이게 이렇게 밀려 내려간 것처럼 얘도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굉장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강하게 작용을 했겠지만 여기서도 작용을 했었죠. 이렇게 작용을 했었죠. 여기서 지지받았지만 뚫려 내려와서 내려왔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왜 두 개로 겹쳐 있죠? 얘는 두껍게 그려놔서 그렇군요. 이 두 개를 구별하겠다고 지금 두껍게 해놓은 건데 지금 이 레인지가 그래서 이 레인지라고 이 다운 패러렐 채널하고 두 개 레인지가 겹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얘가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얘를 못 벗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레인지보다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왔지만 108, 100만 뚫고 내려오면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쯤에서 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 위에 111880을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게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뭐 목요일 금요일 둘 다 거의 트레이딩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뭐 월화 수만 있었고 목요일에도 뭐 그렇게 트레이딩이 많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쉬는 날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논팜이 하나 있었죠. 금요일날 발표될 게 목요일로 땡겨서 발표되면서 논팜이
조금 세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 기대치에 뭐 이렇게 기대치보다 좀 셌다고 해도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문제는 노동시장이 조금 가라앉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노동시장이 지금까지는 좀 타이트했는데 노동시장이 조금 균열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고 프라이빗 섹터랑 매뉴팩처링 섹터들의 페이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서비스 섹터는 고용이 강하게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닌 프라이빗 섹터와 그 매뉴팩처링 섹터, 공장 쪽 고용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죠. 물론 서비스업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나 뭐 이런 관련된 것들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매뉴팩처링에 관련된 고용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런 정책을 펴도 크게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이번 논팜이 그렇게 경제에 그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보시다시피 그 NQ는 네, NQ는 그 이후로 쭉 치고 올라갔죠. NQ 예스타.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장까지 쭉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오전장 되고 나서 오후장부터는 다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하프장이었기 때문에 뭐 장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쭉 밀려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이제 그 선물장이 오픈하면서부터는 계속 밀려서 내려와서 그 목요일 오프닝장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지수 선물은. 그러니까는 이게 뭐 트레이더들 다 집에 가가지고 트레이딩 안 하니까 그냥 아시아 쪽 트레이더들이 그냥 계속 그 밀려 내려온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월요일 대가 가봐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밀려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월화수 오르고 뭐 목요일도 올랐다 오른 건데 월화수 목 다 오른 장임에도 불구하고 ES 같은 경우 다음 주에 계속 그렇게 랠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상황을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이 끝난 다음에 그 텍스 관련 그러니까 뭐 텍스뿐만이 아니라 폴리시 법안이라고 하죠. 폴리시 액트 뭐 그게 통과가 됐죠.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되면서 그래서 뭐 일단 부자들한테 더 감세를 해주고 뭐 메디케어 같은 그런 서민층에 대한 웰페어 적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뭐 저소득층들이 주식을 사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뭐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데서 세금을 세이브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더 집어넣고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시장에 더 돈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에는 호재입니다. 뭐 나라가 잘 되건 안 되건 그거랑 상관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월요일에 다시 그런 법안 통과 뭐 뷰티풀 법안인가 그렇죠? OBBBA인가 뭐 그게 통과된 영향으로 일요일 저녁에 다시
그 상승 기류를 타서 월요일 정규장 시작하고서 다시 랠리를 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크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또 한바탕 난리를 날게 그 관세 유예 조치가 7월 9일에 끝나죠. 그래서 7월 9일부터 선별적으로 그 관세 조치 관세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들한테는 뭐 기존에 했었던 그 센 관세를 계속 매길 거고, 그게 아니고 뭐 협조적으로 나오는 나라들한테는 뭐 유예 비슷한 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9일날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모든 그 나라들에 의해서 유예 조치를 끝내고 그 4월 초에 발표했던 그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월요일, 화요일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조치들,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아무리 뭐 빨리 한다고 그래도 월, 화, 수에 많은 나라들이 그런 관세 협정에 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합의가 있고 결정이 나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다들 트럼프 입만 쳐다보고 베넷 입맛 쳐다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 월화수에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불확실성 커지죠. 불확실성 커지면 그 불확실성을 커졌다고 해서 또 장이 떨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관세를 유예한다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구나 그러면서 다시 확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동영상 보신 다음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주위에 제 채널도 많이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